皆さん、こんにちは。今度は第6課です。皆さんは第6課をお分けください。まず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か。第6課。いつまでに出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언제까지 내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테마입니다. では早速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か。この課ではですね、リーさんと先生との話し合いなんです。はい、リーさんが聞きますね。日本文化についてのレポートはいつまでに出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すると先生が、来週の土曜日までには出してください。もう少し後ではいけませんか。他の宿題もいっぱいありますので。이렇게 이제 리상이 대답을 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そうですか。じゃあどうしても間に合わなかったら土曜日までには必ず出してください。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리상이, はい、土曜日だったら大丈夫だと思います。それから内容はどのくらいに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短くてもいいですか。そうですね。あまり長くなくてもいいですよ。でも少なくとも原稿用紙で5枚以上は書いてください。はい、わかりました。그러니까 마지막에 선생이頑張ってください. 이렇게 됐네요. 제일 먼저 한번 이제 읽었는데 이것을 같이 또 한번 읽고 옆에 여러분 해석이 있지만 이것만 보고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はい、リーさんに日本文化についてのレポートはいつまでに出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일본 문화에 대해서의 레포트는 언제까지 내면 되겠습니까? 또는 좋겠습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来週の土曜日までには出してください. 다음 주,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는 꼭 내주세요.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리상이 もう少し後ではいけませんか? 좀 나중에는 안 되겠습니까? 他の宿題もいっぱいありますので, 다른 숙제도 많이 또는 잔뜩 있기 때문에 하고 이제 말 뜻을 이렇게 흐리네요. 그러니까 そうですか? 자, どうしても間に合わなかったら土曜日までには必ず出してください. 아,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되면은 토요일까지는 반드시 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はい、土曜日だったら大丈夫だと思います. 예, 토요일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それから内容はどのくらいに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 미지카크 때문에いいですか? 그리고 내용은 어느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짧아도 되겠습니까? 별 당돌한 거 다 묻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참 선생님 마음이 좋으신 분이네. そうですね.あまり長くなくてもいいですよ. 글쎄, 그다지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でも少なくとも原稿用紙で5枚以上は書いてください. 그렇지만 적어도 원고 용지로, 여기서는 200자 원고지겠죠. 5장 이상은 써주세요. 하이, わかりました. 하니까 선생님이 頑張ってください 하고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6과에서는 무슨 이제 것이 주 내용이냐면 동사의 가정법, 형용사의 가정법, 형용동사의 가정법. 이것이 이제 여기서는 테마가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씩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여러분은 그 다음 페이지 요점 해설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 자, 이치반です. 일본 문화의 레포트, 여기서 일본 문화에 ついての 레포트와 いつまでに出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 문화에 대해서의 레포트는 언제까지 내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니스이 때인데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 이러한 말이고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의 하면 no. 그래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의 이렇게 되겠죠. 일본 문화에 ついての 레포트는 우리 막 리포트 보고서겠죠. 그러니까 いつまでに出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 언제까지 내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 여러분 초급에서 보면
기점과 착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에서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에서까지는 뭐뭐까라 뭐뭐마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기점을 시작해서 뭐 시간, 공간, 또 물리적, 추상적 다 해서 붙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교가라 이렇게 되겠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서울가라 부산마대 이렇게 해서 까라마대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하면 도쿄가라 오사카마대 이렇게 되겠죠. 1에서부터 10까지 하면 이치가라 10마대 가조에때 밑에 구다사이 세어보세요 이렇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서 어른까지 하면 고도모가라 오토나마대 등등 어쨌든 어떤 그 사물이나 또는 추상적인 것의 기점에서부터 착점까지 뭐뭐부터 뭐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마대는 하나 더 있고요. 하나는 뭐냐?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기점에서 착점. 그런데 시간의 마감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이 마대는요, 요 마대인데 이 마대에다가 이렇게 니라고 하는 조사를 붙여놓으면요. 언제까지는 꼭 반드시 이러는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마감을 나타내서 언제까지는 반드시 이런 말이겠죠. 반드시 또는 꼭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니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데니까지 하면 시간의 어떤 마감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숨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실제는요. 회화를 할 때야 니를 넣는지 안 넣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대충 뜻은 통하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각종 일본어에 관한 시험이 있죠. JPT라든가 일본어 능력시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꼭 이 마대와 마대니에 대한 문제는 나오게 됩니다. 꼭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이츠마데니 언제까지 나시타라 이 되시오까 내면 될까요? 하면 이제 여기서 나시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문법적 역할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점 해설 1번을 이렇게 78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그 해설 그 두 번째 보면 나시다라는 동사의 기본형인 나스, 내다, 제출하다의 가정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 조동사의 과거형인 따 또는 나에 그 라를 붙이게 되면 시제와는 관련이 없이 하면 이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각 품사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 조동사의 과거를 말하는 그 조동사는 다 또는 다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동사나 그 형용사나 형용동사나 조동사나 무조건 과거형은 따 또는 다입니다. 이 다라고 하는 것은 오단동사의 은편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고요. 어쨌든 여기에다가 이렇게 라를 붙여놓으면 이것은 과거라고 하는 시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가정법이 된다. 하면 이면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표에 보시면요. 이제 품사별로 동사 그다음에 동사도 이제 그 오단 동사, 상하이 일단 동사, 크르 동사, 스르 동사. 그다음 페이지 보면 형용사, 형용동사, 조동사. 이것을 한번 쭉 그의 기본형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과거형을 만들었고 그 과거형에다가 라를 붙인 뜻을 이렇게 좀 상세히 써놨습니다. 그러면 오단 동사에 하나만 한 두 개만 볼까요? 하나만 제일 먼저 카크라고 하는 동사를 보시겠습니다. 기본형은 카크죠. 그 다음에 뜻은 물론 쓰다고 과거형은 카있다, 썼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는 과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형을 만들려면 가있다라고 하는 과거형에다가 라를 붙이면 시제와는 과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있다라 하면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쓰고 현재에도 쓰고 미래에도 쓰는 시제와는 관련이 없는 가정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5단 동사 끝에서 위쪽으로 보면 요무라고 하는 동사 있죠. 읽다 하는 거. 그러면 읽다는 요무, 그 다음에 읽었다는 요온다, 그 다음에 읽으면 요온다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니고리가 붙은 다에다가 이제 라를 붙인 이 꼴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상하일단 동사 오끼루, 타베루의 과거형은 오끼다, 타베다, 가정법은 오끼따라, 타베따라 이렇게 됐고요. 가행변격형, 즉 그르 동사는 키따잖아요. 그래서 키따라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사행변격격이 나와 있죠. 스루의 과거는 시다고, 또 시다라 하면 뭐 하면 하는 가정법이 되고요. 형용사는 예를 들면 다카이 이렇게 됐잖아요. 형용사 다카이의 과거는 타카카따잖아요. 타카카따. 그래서 깎다 이렇게 됐으니까 따라 하면 타카카따라 비싸면 또는 높으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비싸다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다카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높다, 비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형용사라는 것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형용동사를 봅시다. 시즈가다. 또 형용동사 기본형이 시즈가다잖아요. 그래서 시즈가다의 과거형은 시즈가다따 이렇게 됐잖아요. 시즈가다따. 그래서 이것을 가정법을 만들면 시즈가다따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동사 이렇게 되는데, 조동사는 여러분 조동사 이 다는요, 다는 이걸 단정조동사라고 하고, 물론 여기 조동사 종류는 참 많습니다. 우선 여기 단정조동사 하나만 들은 겁니다. 이 단정조동사라는 말을 꼭 유의해서 여러분은 이제 기억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정조동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명사형에 붙어서 뭐뭐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단정조다는 이것은 모든 명사 뒤에 붙어서 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한국어에서 건너간 말일 겁니다. 뭐뭐이다. 그러면 선생이다, 뭐 센세다, 그렇죠? 학생이다, 각세다, 책이다, 혼다. 그 다음에 학교다, 학교다. 그 다음 다니는 뭐 자동차다, 구름하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전부 다 이다 이런 말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에 이제 다 단정조동사 다의 과거는 역시 이렇게 돼. 낫다 이렇게 됐잖아요. 낫다. 단정조동사 다의 과거는 낫다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낫다 그러면 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라면 그러면 와타시다따라, 선생이라면 센세다따라. 그렇죠? 그럼 내일은 아시다잖아요. 내일이다 그러면 아시다다. 그 다음에 내일이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정법을 만들기 위해서 내일이라면 하면은 그런 과거형을 만들어서 딱 라를 붙이면 시제와는 관련이 없는 가정법입니다. 따라서 내일이라면 아시다다따라 이렇게 되겠죠. 내년이라면 라이넨다따라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제와는 관련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시고, 다만 가장 가정법이 이제 4개가 있어요. 지금 이건 이제 가정법이 다 나온 뒤에는 일본어의 가정법 표현이 4개가 있는데 각각 조금 기능이 다르고, 그것은 제가 종합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알아두자. 과거형, 즉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 조동사들의 과거형인 따나 다에 라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으면 무조건 시제와는 관련이 없는 가정법이 된다. 그리고 이 따라 또는 나라가 가장 폭넓게 쓰이는 가정법 중에 하나입니다. 4개 중에서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응용 회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皆さんは応用会話をご覧ください。1番から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か。はい、1番。駅に着いたら電話をください. 이렇게 됐습니다. 역에 도착하면 전화를 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쓰이따라의 동사 기본형은 쓰고 도착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쓰고의 과거형 쓰이따 이렇게 되겠죠. 쓰이따라.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 쓰고라고 하는 동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착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쓰고 도착하다. 이것은 그러니까 뭐 우리 기초에서 다 배웠지만 음편형 무슨 음편이냐면 이음편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거가 되면 쓰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쓰이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도착하면 자, もう一度読んでみましょうか. 駅に着いたら電話をください. 역에 도착하면 전화 주세요. 이런 말이고요. 2番をご覧ください. 時間があったらちょっと手伝ってください. 시간이 있으면 좀 거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서 쫓도라는 말은 뭐 수없이 많이 나와서 좀, 잠시 이런 말이고, 시간 같다라, 시간이 있으면. 그런데 동사 기본형이 뭐죠? 아루. 그렇죠? 아루의 과거는 아따니까 말할 거 없이 시간이 있으면 좀 또는 잠시 거들어 주세요. 그래서 데츠다떼의 동사 기본형은 데츠다오 있잖아요. 데츠다오. 이렇게 되네. 데츠다오. 거들다, 돕다 이렇게 돼서 이것의 과거형 데츠다, 때형은 데츠다 때 이렇게 됐고요. 자, もう一度読んでみましょうか. 時間があったらちょっと手伝ってください. 시간이 있으면 잠시 거들어 주세요. 좀 거들어 주세요. 3番をご覧ください. 3番は高かったら買わないでください. 비싸면 사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위에서 이제 우리 그 표에서 나왔잖아요. 다카이의 과거는 타카카타. 모든 형용사의 과거는 어미 이 대신에 깠다 붙이면 전부 다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카카따라 그렇게 되겠죠. 그럼 재미있으면 하면 오모시로 깠따라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싸면 하면 야스깠따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형용사는 따 뒤에 역시 랍니다. 타카카따라 가와나이데 구다사이. 비싸면 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방 고래그라이 다따라 다이조브 데스. 이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래그라이는 이 정도니까 그라이는 정도잖아요. 그 다음에 고래그라이다까지가 단정조도. 그라이까지는 이제 우리가 명사로 보는 겁니다. 이 정도다. 이 정도였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라 이렇게 붙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정도라면 하고 그래서 고래그라이 다따라 나이조브 데스. 단정조 동사 다의 과거형 플러스 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もう一度 고래그라이 다따라 나이조브 데스. よろしいですか? はい。5番をご覧ください。誰に話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誰に話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 누구에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패턴 중에서 뭐뭐 하면 되겠습니까? 뭐 바 이 데스까 따라 이 데스까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데스까란 말은 좋겠습니까라는 말도 있고요. 뭐 되겠습니까? 또는 될까요? 이런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좋을까요? 또는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래니 하나씩 따라 이 되시오까? 누구에게 이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또는 좋겠습니까?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씩 따라의 동사 기본형은 하나스라고 하는 5단 동사입니다. 따라서 어떤 품사가 나오면요. 이제 동사든지 형용사든지 뭐 형용동사든지 그의 기본형이 뭔가 하는 건 반드시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번씩 그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 거죠. 하나씩 따라의 과거형이 뭐죠? 또 하나씩 따라의 기본형이 뭐죠? 하나스. 카이 따라의 기본형이 뭐죠? 카크.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2번을 좀 미방어 가사이. 2번은 이제 라이슈노 도요비마데니와 다시테 구다사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내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대와 마데니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대는 막연히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니를 붙여서 어떤 꼭 지켜야 하는 마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여기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응용회화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응용회화 보시면요. 자, 이치방 아시타와 니지마데니 기대 그다사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일은 2시까지 와주세요. 근데 2시 넘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2시까지는 꼭 오세요 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もう一度 아시타와 니지마데니와 마데니 기대 그다사이 2시까지는 와주세요. 그다음 2방 来月までには作ってください。来月までには作ってください.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만들어주세요. 뭘 뭐 부탁을 했겠죠. 반드시 만들어달라. 다음 달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말. 니가 붙음으로 해서 3번 今月15日までには出してください. 이달 15일까지는 내주세요. 15일 넘으면 안 된 이런 뜻입니다. よろしいですか？もう一度1番から3番まで読んでみましょうか。1番、明日は2時までに来てください。2番、来月までには作ってください。3番、今月15日までには出してくださ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잔소리가 많네. 뭐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목요일까지 내라면 내는 거지 뭐 또 뭐라고 하네. 뭐라고 그러냐면 もう少し後ではいけませんか? 좀 나중에는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이네.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연습하고요. 니츠이테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대해요. 그러면 일본어에 대해서 니혼고니 츠이테, 그렇죠? 가족에 대해서 가족니 츠이테 이렇게 되겠죠. 외국어에 대해서 가이코쿠니 츠이테 이렇게 됐죠. 그다음 까라의 마대를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까라 부산마대, 1에서부터 10까지, 이치까라 10마대, 아이에서 어른까지, 고도모까라 오토나마대 이렇게 되겠죠. 1시에서부터 그럼 10시까지, 이치시까라 10시마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동작의 출발점과 착점, 동작 기점과 착점을 얘기하는 것이 까라 마대였다면 마대라고 하는 조사에다 니를 붙여놓으면은 그 시간에 어떤 그 마감을 얘기해서 언제까지는 반드시 꼭 이런 뜻이라고 하는 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시까지는 꼭 와주세요. 그러면 니지마데니와 기대 그다사이 넘으면 안 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착하다는 말을 쯔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여기 보면 쯔끄라고 하는 동사가 있었잖아요. 이거 우리말로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이것을 착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쯔끄 하게 되면 도착하다는 뜻이고,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거를 또 어떻게 읽으면 기루라고 하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한자를 가지고 읽는 것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일본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고급 분야, 중고급으로 올라가면 더욱더 복잡해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겁먹을 건 없어요.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거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기초 초급할 때 말씀드렸는가 해요. 그 생자 있잖아요, 생자. 이것은 무려 13가지나 발음이 나. 13가지. 이게 5개밖에 안 되네. 13가지. 아이고, 13가지를 이걸 어떻게 외운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나가면서 익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익혀지게 되어 있으니까 한자 읽는 것이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이제 또 고급에 올라가서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착자, 그것을 쯔끄라고도 읽기도 하고 기루라고도 읽었다. 이렇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을 고란구다사이. もう少し後ではいけませんか?
좀 나중에는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케마생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미 배웠습니다. 이케마생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의문형으로 하니까 이케마생가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모스코시는 좀 더고요. 아토데와는 아토데라는 것은 나중에라는 말인데 우리가 나중에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두 가지 아토데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토니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고급에 가면 아주 미세한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네나 니나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토데와 아토니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공부해서 다른 데서는 아토니와 하던데 근데 언어라고 하는 건 사용 빈도라는 게 있어요. 같은 뜻이라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것을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언어의 사용 빈도에 있어서 이것이 더 많습니다. 아토데. 그러면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토데 렌라쿠시마스 또는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아토데 오데마시마스 등등 니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토데 나중에 이렇게로 설명해 두시고 이 후자가 나온 김에 또 다시 하나 더 설명하죠. 이제 일본어의 오쿠리가나 법칙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오쿠리가나에 따라서 쓰는 거에 따라서 표기하는 거에 따라서 뜻도 달라진다. 그래서 이 후자를 이렇게 써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우시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아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로자가 오쿠리가나로 나와 있으면 반드시 우시로를 읽어야 되고 이것은 위치를 얘기해서 앞과 뒤 이런 얘기입니다. 앞과 뒤. 그러면 아토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이야기해서 다음, 뒤 이런 말입니다. 순서. 이걸 한번 더 써놔야 되겠네요. 이걸요 실제 많이 착각하는 분이 많은데 아토라고 읽으면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순서를 이야기해서 와타시와 아토데 시마스. 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토데 고렌라쿠 시마스. 나중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 지금 말고. 그 다음에, 그다음 우시로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얘기해요. 와타시노 우시로니 나니가 아리마스까? 고쿠반가 아리마스. 내 뒤에 흙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비루노 우시로니 주샤조가 아리마스. 빌딩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로로 읽으면 위치를 말한다. 이거 둘 다 후 또는 뒤 이런 말이죠. 둘 다. 음독이 있는 건 나중에 설명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아토데와 나중에는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응용회화 그 학교에 여기 응용회 여기 해설에 써놨네. 그래서 제가 그 해설을 어차피 제가 써놓은 해설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학교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각고노 아토니와는 안 된다고요? 그것은 순서니까 각고노 우시로니와 야마가 아리마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요 가이와오 고란쿠다사이. 오요 가이와 이치방 모스코시 유끌이 하나시대 구다사이. 좀 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모스코시의 연습이었습니다. 모스코시 유끌이 하나시대 구다사이. 좀 더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2번詳しいことは後で説明します.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詳しい라고 하는 자세하다, 상세하다라는 형용사입니다. 詳しいこと, 자세한 것, 상세한 것은 後で説明します.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次の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次のページは3番ですね. ビルの後ろに見えるのはホテルです. 이렇게 되는데 비ルの後ろに見えるのは호텔です. 저 빌딩 뒤에 이렇게 조금 보이는 것은 호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우시로라고 하는 위치를 말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와 이케마센 뭐뭐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원래 이제 반말은 와 이케나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뭐은 안 된다 이런 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치방어 고란쿠다사이. このままではいけません. 이대로는 안 됩니다. このままでは このまま는 이대로잖아요. このままではいけません.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 このまま 이 마마라고 하는 말은 대로잖아요. 그다음 그대로 그러면 このまま 되겠죠.
저대로, 아노마마, 이렇게. 같이 합시다. 고노마마, 이대로. 소노마마, 그대로. 아노마마, 저대로. 이렇게 돼요. 여기서, 고노마마대와 이케마센. 이대로는 안 됩니다. 좀 더 뭘 어떻게 변화시켜라. 이런 맛이겠죠. 2번 오라쿠다사이. 약속の 시간이 遅れてはいけません. 약속 시간에 늦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때와, 동사의 때와 이케마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약속の 시간이 遅れてはいけません. 약속 시간에 늦어서는 안 됩니다. 동사의, 이것은 동사의 때형. 동사의 때형 또는 대형과 있게나 이것은 아마 그 일과인가요? 중급 일과에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표현입니다. 일과에서 아마 중급 일과에서 설명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의 공손한 말은 이케마센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어서는 안 됩니다. 오쿠레 때와 이케마센. 그래서 오쿠레 때와의 동사 기본형은 오쿠레루 늦어지다 이렇게 되겠고요. 물론 하이다 동사입니다. 다음 3번 오라쿠다사이. 3번 소레와 제타이 이케나이요. 그거 절대 안 돼. 이러면 소레와 제타이 이케나이요. 그것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됐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이케나이라고 하는 안 된다. 공손한 말은 이케마센. 그 다음에 동사에 붙을 때는 때와 이케마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를 나타냈습니다. 4번에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皆さん お疲れ様でした。ではまたね。はい、皆さんさようなら。皆さんこんにちは。お元気ですか？今度